직류 발전소를 최초에 세운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십니다. 테슬라가 지금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예요. 근데 얘는 안 좋은 게 전기적 청결 실정. 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전기, 제로전기 신준영입니다. 오늘은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직류와 교류가 뭔지, 직류와 교류의 쓰임과 장단점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라는 거는 이 전자의 이동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부르고,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는 이 전압이라는 애입니다. 전기적 압력을 가했을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구나 모터나 장판을 연결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전기를 쓰는 애들을 부하라고 부를 거예요.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줄여서 말하고,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변화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라고 돼 있어요. 직류는 직선 모양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극성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극성은 크게 양극이랑 음극으로 나눌 수 있죠. 양극과 음극이 양쪽에 있을 때 전자를 가운데 놔두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내고, 그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당겨올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직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전기입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일정한 전류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이 직류를 가진 애는 여러분들 장난감이나 손전등에 사용하는 그 AA 건슨지, 걔들이 직류를 가진 애들입니다. 얘들 내부를 보면은 이 툭 튀어나온 쪽에는 양성자가 가득하고, 평평한 쪽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가득해서 위쪽은 플러스 극성, 아래쪽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돼 있어요. 얘를 간단하게 표기하면 이렇게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긴 쪽이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항상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전자는 아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 했는데 전류는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일정한 직류,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건전지 얘들한테 쓰이고, 혹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런 애들도 직류를 충전해서 씁니다. 결국 배터리는 직류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콘센트로부터 교류를 받아요. 근데 얘는 직류를 어떻게 쓰냐? 충전기마다 있는 이 두꺼운 애들 있죠. 두꺼운 애들 역할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문제없이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로 줄여서 말을 하고,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입니다. 일단 흔히 아는 전류 모양은 이런 파도 모양을 그리는 얘가 교류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잖아요. 얘를 방향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류라는 애가 뭐에 의해서 흐른다 했습니까? 전압을 가해줬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압이었어요. 그러면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면 전류의 방향도 바뀌겠죠. 자, 지금 요 그림에서 태극무늬 모양이 있는 요 동그라미가 교류 모양을 그린 교류 전압을 공급해주는 녀석입니다. 위쪽이 플러스일 때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전류는 아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겠죠. 자, 그런데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게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방향이 아까랑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는 플러스가 여기 있었다가 나중에는 또 여기 있었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교류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기에다가 관을 연결하고 끝에 풍선을 매달았어요. 그럼 이때 주사기를 미는 압력, 이게 전압이고, 그때 공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주사기를 딱 밀었습니다. 밀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을 가한 방향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주사기를 다시 당겼어요. 그럼 압력이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공기들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겠네요. 그럼 이거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게 이 교류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극성이 계속 바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교류는 어디 쓰이냐 하면은,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우리는 교류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에 들어오는 전압도 220V라는 교류 전압이에요. 꽂아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을 봤을 때 모터가 달려있다, 회전을 한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 교류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얘들 말고도 에어컨이나 세탁기, 이 냉각장치들도 안에 펌프 모터가 들어가서 교류를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교류를 사용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직류를 사용했었습니다. 직류 발전소를 최초에 세운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십니다. 에디슨 요분이 전구를 발명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직류 발전소를 세웠어요. 근데 얘는 안 좋은 게 직류 발전소에서 100만큼 만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힘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중간에 거리 멀수록 배달비 많이 떼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100을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는 게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값이 더 떨어져서 그냥 전기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이 떨어진 걸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손실이죠. 이런 손실이 생기면서 직류는 장거리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거리에만 적합한 거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 교류는 얘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변압기라는 걸 사용해서 다시 전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떨어진 거 다시 올리고 떨어진 거 다시 올리고 하면서 100만큼 만든 거를 다시 100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교류는 정리하자면 변압이 용이하기 때문에 장거리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석진 시골에서도 문제없이 전기 사용하죠. 자, 이 교류 사용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예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태풍이 올 때 함께 찾아오는 친구, 이 번개는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번개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번개가 칠 때 항상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에 의해서 구름 안에 있는 물 알갱이, 얼음 알갱이들이 마찰이 생겨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머리 막 비비면은 그 마찰 때문에 정전기 생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구름 안에서도 양성자가 위쪽으로 몰리고 전자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극성이 생깁니다. 그럼 이 극성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은 수십억 볼트라는 전압을 가지게 돼요. 이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땅으로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게 번개입니다. 자, 번개가 땅에 쳤다가 우리가 다시 보내지는 않죠. 그럼 일단 직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의 모양을 보면 건전지 내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번개는 직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얘네들의 쓰임과 장단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